정치권의 핵심 키워드로 대선 전국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이두화 국민의힘 선대위 법률지원단 부단장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선 전국 첫 번째 키워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선대위는 이미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제 의지와 다르게 역할이 없기 때문에 선대위에서 모두를 사퇴하고 있습니다. 네, 울산 회동한 지 18일 만에 또 당내 갈등이 지금 불거진 상황입니다. 선대위에 계신 이두화 변호사님 오늘 나와 계신데 오후 4시 기자회견 발표했을 때 과연 4시에 사퇴를 할 것인가 상당히 궁금해했었는데 미리 알고 계셨습니까? 근데 그 전에 이제 단독 보도 그러면서 네. 인터넷판에 기사들이 좀 나와서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준석 대표가 일정 부분 마음을 좀 정한 게 아닌가. 그래서 기자들 친하게 지내는 기자분들한테 미리 말씀을 좀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조수진 공보단장이 아마 한 2시에서 2시 반 뭐 그 사이에 그 대표실에 가서 대표가 오시면 뵙겠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대표실을 아예 안 들르고 다른 행사하고 오셔서 막바로 그 기자회견장으로 간다 이런 말씀을 듣고는 좀 마음을 정하신 게 아닌가 이런 이준석 대표가 마음을 정했기 때문에 저런 행동을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참 이런 부분은 당 내의 일이고 무엇보다도 뭐 당의 상임선대위원장이나 공보단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던 분들의 얘기라서 참 저희가 언급하는 게 객관성도 떨어지고 또 개인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오늘 뭐 당내 사정을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 모든 직책 내려놓겠다고 했는데 당대표직은 또 내려놓진 않았어요. 그러면 나 선거에서 완전 손 떼겠다 이건 아닌 겁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말에 의하면 본인은 그냥 이제 지역 돌면서 열심히 선거운동 하겠다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걸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지금 현재 선대위에 대해서 갖고 있는 본인의 불만을 표시하는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소위 윤핵관이라고 얘기했던 분들이 선대위에 포진해 있으면서 본인이 상임 선대위원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고 본인은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4시에 발표한 내용도 보면 자신이 상임선대위원장인데 아무런 권한도 없고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게 과연 타당하냐 하는 부분에 대한 불만 제기거든요. 물론 이제 선거는 후보 위주로 가야 돼요. 대표는 사실 후보를 돕는 입장에 있어야 되는 거지만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의 역할을 계속 끊임없이 주장하고 강조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 윤핵관이라고 얘기하는 즉 윤석열 후보에 가장 가까이서 일하는 분들과의 충돌 양상으로 드러난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조수진 의원이 저는 잘못했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나는 후보 말만 듣는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뭐 마음에 그런 말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회의 전체에 선대위 하는데 상임선대위원장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봐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이 윤핵관이라고 하는 분들이 결국 본인이 상임선대위원장 역할을 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고 이러다가 본인이 그냥 허수아비처럼 일하는 것 이준석 대표는 그런 것들을 별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표출된 거고 어찌 보면 어제 그 행동은 이 선대위나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선대위 개편해야 된다. 그 강한 메시지를 던지기 위한 하나의 액션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요 지금 저희 그래픽으로도 좀 준비를 해봤는데 이번 갈등에 이제 촉발이 된 게 조수진 최고위원입니다. 후보의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면서 기자들에게 이제 언급한 내용을 이준석 대표가 이제 비판을 좀 했었고요. 갈등이 이제 불거진 상황이었고 어제 사퇴 얘기까지 나오자 장제원 의원이 이준석은 옹졸하고 조수진은 후보를 팔고 있다. 양비론을 내세웠는데 이 부분을 놓고 또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양비론을 내세우는 걸 보니까 이런 모습 반복될 것이라는 비통한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이번 갈등을 관통하는 건 윤핵관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윤핵관 이런 부분은 좀 저희가 현실적으로 뭐 이준석 대표도 그 전에도 여러 명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특정이 되지 않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렇게 어떤 그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마음에 안 드는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기도 너무 하고 못 했는데. 찾겠으니까 가상인물이라는 설도 예, 있습니다. 썰도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선대위는 제가 항상 그런 말씀 드리는데 저희가 이제 대선이든 그다음에 큰 선거든 작은 선거든 선대위를 꾸려보면 항상 효율적으로 구성돼서 제대로 작동된다라고 구성원들이 느끼면 그게 선거 날이에요. 그 선거 당일이 되기 때문에 이 선대위를 꾸리는 게 참 어렵고 효율적으로 작동시키는 것도 어려운데요. 이제 선대위가 일정 부분 효율적으로 움직이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와 다른 분들의 생각이 좀 다를 수 있고 또 상임선대위원장이 아주 핵심적인 내용 모든 내용을 상임선대위원장이 아실 수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거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이렇게 저희가 선대위를 회의를 해보면 본인이 모르는 정보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상임선대위원장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이게 일정 부분 이제 당황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선거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모든 정보를 그 상임선대위원장이나 모든 분들이 공유할 수는 없어요. 중요한 정보를 말씀드리고 의논하고 하지 아주 간략한 것도 핵심적인 게 아닌 거는 실무자 전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선대위가 효율적으로 안 움직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런 어려움은 저희 이제 민주당을 보고도 예상을 했죠. 민주당이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선대위 꾸린 지 한 3주 만에 1기 선대위가 거의 끝나고 형해화되고 모두 사퇴하고 2기 선대위가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대위 출범하는 시기하고 비슷하게 출범을 하게 됐는데요. 그때 이제 공룡 선대위라는 게 민주당 선대위가 공룡 선대위, 용광로 선대위를 해보니까 좀 비효율적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이제 선거 전략에 대한 그리고 의사결정을 어떤 개선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조금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어떻게 조율해 나가느냐 앞으로 큰 과제일 수밖에 없다 싶습니다. 최준병 교수님. 예. 그러니까 윤핵관이 또 갈등이 되는데 울산 회동하면서 껴안고 네. 이제 그거 풀기로 했는데 윤핵관이 왜 또 불거진 것 같으세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그 자리에서 후보가 어느 정도 약속을 한 걸로 보여져요. 예를 들면 이준석 대표의 역할에 대해서 이런 정도는 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제 일을 해보니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실망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울산 회동에서 어느 정도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보장을 받았다고 생각해서 들어왔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 본인이 또 이렇게 패싱되고 뒤로 물러나고 자기보다는 다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좀 더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결정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수진 공보단장 전 공보단장이죠. 이번에 문제가 된 윤핵관은 조수진 최고위원입니까? 뭐 그럼? 그 조수진 최고위원이 윤핵관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윤석열 그 말이 중요한 거잖아요. 윤석열 후보 말만 듣겠다 이 말이 중요해요. 이 말이 결국 윤핵관이라고 표현한 게 결국 윤핵관이 누구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대표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거잖아요. 반대로 생각해서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그런 말을 들을 때 상당히 좀 모멸스럽지 않겠어요? 대표 당시 상임선대위원장이지만 나는 후보 말만 듣는다 이래버리면 상임선대위원장을 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뭐 어쨌든 공보단장은 상임선대위원장 밑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상임선대위원장이고 대표고 또 홍보 책임자잖아요. 본부장이고 이러냐 이렇게 처리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왜 내가 당신 말을 들어야 되냐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윤핵관이라는 실체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 것이고 그래서 울산에서 회동하고 봉합된 것처럼 보였지만 그게 완전히 교통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봉합이 된 거다. 왜냐하면 서로가 갈등하는 모습은 선거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 두 가지 목적 때문에 급하게 갈등을 봉합을 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아직까지는 남아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수진 최고위원의 처신에 대한 지적도 많습니다. 오후 4시 이준석 대표가 사퇴하는 기자회견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전에 어떻게 보면은 본인도 이제 사퇴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너무 시점이 늦었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또 이제 그 이준석 대표랑 조수진 그 최고위원이랑 선대위 회의에서 이견이 있었을 때 사실 이제 바로 직접적으로 좀 진정성 있게 사과를 했으면 빨리 이게 봉합이라고 해야 되나 해결이 될 수 있었을 텐데요. 그래서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조수진 최고위원한테 좀 빨리 가서 사과를 해라 진정성 있게. 그래서 오전
오전 내에 좀 하는 게 어떠냐라고 말씀을 하셨다는데 그게 잘 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최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도 일정 부분 조수진 그 최고위원도 그런 사과를 빨리 하지 않은 점, 예. 그리고 그 공식 석상에서 회의 석상에서 그 후보 대표에 대해서 좀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던 점, 이런 부분은 좀 부적절한 처신이 아니었나 싶은 면도 있고요. 그래서 예. 이런 부분이 좀 빨리 해결돼야 될 텐데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예. 이준석 대표가 울산 합의 이후에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후보랑 본인은 소통이 잘 된다.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예. 직접 소통을 많이 하겠다. 이게 합의 내용이기도 하다. 뭐 예. 이런 얘기를 하셔서 근데 지금 후보의 발언을 들어보면 이준석 대표가 이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소통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가 상임 선대위원장을 사퇴할 지경이면 그런 마음을 먹게 됐으면 후보한테 그 정도 심각성이라든가 얘기를 좀 미리 하고 예. 직접 소통을 본인이 강조하셨으니까 좀 해보고 잘 안 되는 경우에 이런 말씀을 좀 하셨으면 어떨까. 예. 그리고 왜 직접적으로 소통하면서 심각성을 얘기를 안 하셨는지 이 부분이 아직 예. 저희가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아직 못 얻고 있는 상태여서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도 빨리 예. 답을 얻어야 할 것 같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이제 후드티도 같이 커플티도 예. 있고 달고나 게임도 같이 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이러니까 이제 많은 유권자들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이준석 대표가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후보가 무한 책임이다. 그러니까 대선에서 지면 뭐 나는 불명예를 얻게 되겠지만 선거에 대한 무한 책임은 그래도 후보자한테 다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걸 두고 어떻게 보면 물론 후보가 무한 책임 있는 거 맞지만 당대표가 대선 70여일 앞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맞나. 이런 지적도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거에 대한 책임은 당대표도 같이 있는 거죠. 근데 본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두 가지 포석이라고 봐요. 첫째는요. 이게 아까 말씀 계속 이제 연결돼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소위 이제 윤석열 후보에 가까우신 분들이 선대위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같은 개념이에요. 이런 식으로 선대위 꾸려나가면 결국은 실패할 거고 그 책임은 결국 이제 소위 윤석열 후보나 윤핵관에게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경고하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본인의 정치적 입지와도 연관돼 있다고 저는 봅니다. 만약에 예. 선거에 패배하는 경우를 예. 상정해 볼 수 있잖아요. 뭐 승리할 수도 있고 패배할 수도 있는 그렇죠. 거니까요. 그랬을 때 본인이 나중에 그럼 다음 행보는 어떻게 되겠어요? 본인이 다 책임을 지게 되면 그러면 본인은 다음 행보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내가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 나는 긍정적인 제안을 하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비단 주머니 많이 준비했는데 선대위나 윤석열 후보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다. 그래서 나는 책임이 없다. 선긋기를 하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제 국민들이 볼 때는 대표가 저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타당하냐 하는 문제에 논란이 될 수 있어요. 예. 다만 본인의 정치적 입지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선대위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런 발언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선 전에서의 당대표의 책임감은 후보 못지않다 저는 당연히 이렇게도 중요하죠.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뭐 준서결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예. 후보와 대표가 뭐 유세도 많이 다니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당대표직은 일단 유지하는데 같이 뭐 유세하고 이런 거는 앞으로도 가능한 그림인가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당 대표로서 당무를 계속 성실히 이행하겠다 이렇게 이준석 대표가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부분 말씀하신 것처럼 당무에는 넓게 생각해 보면 이 정당이 지금 가장 중요한 당무는 선대위의 그 선거 관련 당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협조를 요청하게 되고 또 같이 하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가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이제 선거 때는 누가 제일 중요하냐. 이러면 표를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표를 가져올 수 있는 사람, 외연 확장성이 있는 사람을 후보가 챙겨야 네. 해요. 이제 후보가 뭐 인연이 오래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사람의 자질이 훌륭한 사람도 있을 수 네. 있고 다 여러 장점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선거 과정 이렇게 77일 남았습니다. 예. 오늘 이 시점에서는 표를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니까 이준석 대표는 뭐 표를 가져올 수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든 어떤 방법으로든 선거를 계속 할 수 있게 같이 이제 할 수 있게 도움을 요청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후보가 무한 책임을 진다고 이준석 대표가 얘기를 했다고 하시는데 물론 저희 조직표를 보면 후보가 최정점에 이렇게 단독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당 선대위도 있고 거기에 상임 선대위원장 포함되고 후보 직속위원회가 또 따로 있어요. 뭐 그런 형식이니까 후보가 모든 결정을 하고 후보가 제일 최종 의사
결정권자일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되면 가장 이제 우리나라는 강력한 대통령제니까 뭐 가장 큰 권한을 갖고 뿐만 아니라 대통령 선거에서 질 경우에도 이제 후보는 가장 큰 타격을 입는 사람 중에 한 명이죠. 그렇지만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대표도 그 점을 유념하실 것 같습니다. 예. 선대위가 다시 혼란에 빠진 상황인데요. 해결사가 있어야 되겠죠. 다음 키워드 내용 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마지막으로 하는 지금 정치 행위인데 이거를 내가 유동행위를 거두라고 이렇게 두면은 좀 욕을 먹더라도 지금 내가 좀 완강하게 좀 끌고 가려고 하는 선거를 효율적으로 늘릴 수 있는 기동 헬기를 띄울 수밖에 없다. 나는 사실은 윤석열 후보가 대선을 가능성이 얼마나? 이긴다고는 확신을 갖고 지금 있는 거 아닌데. 네, 답답한 상황에 김종인 선대위원장 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기동 헬기 띄우겠다 그랬습니다. 기동 헬기가 뭔가요? 기동 헬기라고 하면 아주 간단한, 그러니까 아주 슬림한 형태의 조직, 선대위 조직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공모함이라고 비교했거든요. 항공모함과 기동 헬기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항공모함은 엄청나게 크고 많은 사람이 타고 있지만 기동 헬기는 아주 긴급하게 어떤 작전을 수행할 때 필요한 사람만 태우고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의 선대위 구성 자체가 너무 크다. 그러다 보니까 조직이 제대로 잘 돌아가지 않고 있고 여러 가지 직책들을 맡은 사람이 많지만 그 맡은 사람들이 역할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시체계가 예를 들면 후보로부터 밑에까지 쫙 내려와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옆으로 뭐 밖으로 나온다거나 이런 일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걸 좀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지금 몇 주 전에 그 선대위에서 민주당 선대위가 했던 것과 비슷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지금 예. 민주당도 메모드급 선대위라서 모든 의원들한테 직책 다 하나씩 줬잖아요. 근데 제대로 안 돌아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기민하게 움직여야 되거든요. 선대위에서는 결정할 일도 많고요. 그리고 예. 무슨 이슈들이 터질 때마다 급박하게 바로바로 결정해서 그걸 실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워져요.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요. 그리고 직책만 갖고 있지 일하는 것들이 별로 없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예. 근데 그 직책들을 다 통과해서 뭔가를 결정해야 되면 이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김종인 지금 총괄선대위원장은 이거 바꿔야 된다. 체질. 제대로 된 해법이라고 보십니까? 뭐 저는 예. 당연한 해법이라고 예. 봐요. 지금의 구조로 가서는 저는 그래야 된다고. 두 번째는 이 소위 이제 윤핵관 뭐 실체가 있다 없다 얘기가 많지만 그런 분들이 이선 후퇴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기본적으로 그분들은 정말 백의종군에서 도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분 정말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길 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본인들은 정말 이선 후퇴해서 승리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해야 돼요. 그리고 실제 전문적으로 선거를 해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그분들이 직접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게 결국은 지금의 상황에서는 해결해야 될 방법이다. 그리고 또 하나 윤석열 후보께서 여러 진영들의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들어오는데 지금 신지혜 씨 건도 그래요. 이수정, 신지혜 두 분 같은 경우 이준석 대표 입장에 상당히 껄끄러울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올 때도 반대를 했었잖아요. 물론 그분들이 들어온 게 좋다 나쁘다는 나중에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다 보면 중도 뭐 진보 이진영에 오신 분들이 오다 보면 이게 과연 선대위가 기민하게 작동할 수 있는 조직으로 될 거냐 하는 부분 이 문제도 심각하게 고민이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정치 인생 마지막이고 욕먹더라도 강하게 내가 하겠다 이제 이렇게 김종인 위원장이 각오를 밝혔습니다. 선대위 내부에서도 이렇게 가야 된다, 가볍게 가야 된다 이런 공감대가 있습니까? 예, 후보가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과거에 이제 당 중심 선대위를 하겠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금강팀, 광흥창팀이 있었는데 네. 그렇게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근데 이재명 선대위도 지금 그렇게 해서 슬림화하면서 다시 꾸려진 것처럼요. 지금 이제 의사 결정 과정의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지적들이 있기 때문에 선대위를 새로 꾸리기는 어렵고요. 지금 와선 그러니까 총괄 상황 본부가 있거든요. 김종인 네. 총괄 선대위원장 직속으로 총괄 상황 본부가 있고 거기에 여러 실이 있으니까 그 중심으로 가겠다라는 의사 표현을 좀 하시고 후보도 총괄 상황 본부가 만들어진 거는 그런 취지다. 그러니까 총괄 상황 본부에 좀 힘이 실릴 가능성이 클 것 같고요. 김종인 위원장이 그 이준석 대표 문제도 좀 본인이 만나 보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 후보도 오늘 이제 호남 일정이 있거든요. 1박 2일로. 근데
호남 일정을 조금 늦추시면서 다시 김종인 위원장을 만나서 이런 부분을 좀 당부를 하고 의논을 하고 내려가시면서 좀 일정이 늦춰진 게 아닌가라고 저희가 예상하는데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김종인 위원장이 본인이 역할을 후보랑 의논해서 좀 역할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강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최 교수님 간략하게 이것도 좀 짚어볼게요. 일단 뭐 지금 선대위원 하는 게 또 중요하지만 후보 자체가 좀 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갈등이 있을 때도 그냥 뭐 민주주의에서 있을 수 있는 일 이렇게 해가지고 화를 더 키웠다. 이런 비판이 많은데요. 윤석열 후보는 어떻게 변해야 되는 그러니까 겁니까? 윤석열 후보도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물론 저는 조수진 단장이 그만둔 거는 윤석열 후보의 결정이라고 봐요. 그건 잘했다고 보는데 시점이 너무 늦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아니 그냥 단순히 그러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요. 그걸 이제 전에 들은 거잖아요. 언론을 통해서. 그럼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 내가 이런 상황인데도 조수진 공보단장을 더 두둔하는 건가?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그거는 상당히 안 좋은 관계가 될 수 있거든요. 어쨌든 대표와 후보는 함께 호흡을 맞춰서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좋든 싫든. 그래야 선거에 승리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갈등이 나타나서 대표에게 뭔가 메시지를 던지는 말을 했어야 되는데 이건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고 민주주의에서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상식적으로 보면 그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당 조직 내에서 시스템상으로 보면 조수진 공보단장의 그런 행동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윤석열 후보가 조금 더 기민하게 움직여서 조수진 당장에 대한 어떤 결정을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문제가 확대되지 않을 수도 있었다라고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 김종인이 띄우겠다는 기동 헬기 이게 잘 날아오를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대장동 비극입니다. 김문기 성남도공 처장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두 번째 사망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 한 열흘 남짓 됐더라고요. 그죠? 유한기 전 본부장이 사망한 지 한 열흘 남짓 만에 이렇게 됐는데 이 두 분이 사실은 되게 핵심적인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일부 신문에 이제 헤드라인이 화천대유의 수천억 이익을 챙기게 한 조항의 핵심 인물이 또 사라졌다. 두 번째로 사라졌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어떤 신문 기사에는 보면 사실은 이제 대장동 심사를 할 때 화천대유를 선정한 심사위원이 1차에서 3명이었는데 그중에 2명이 사망을 한 거예요. 한 명이 그 정모 변호사로 그 불구속 기소가 최근에 됐죠. 그러니까 이런 핵심적인 인물들이 사라지고 있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검찰이 그러면 이분은 김문기 처장은 사실 참고인이었어요. 피의자로 소환받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참고인인데 조사를 받고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됐을까? 이것도 그럼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도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그래서 또다시 특검을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건 입주민들의 피해, 원주민들의 피해가 있기 때문에 개발 이익을 빨리 이렇게 부당 이익이 있으면 환수를 하려면 수사가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환수도 가능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이런 불행한 일이 또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빨리 수사가 이루어지고 진실이 밝혀질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이런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입장을 좀 표명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주장인데요. 이재명 후보가 어떤 입장을 좀 밝힐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선대위에서는 안타까운 일이고 유가족에게 이제 조의를 표한다 이렇게 공식적인 발표를 했더라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일했던 분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의를 표명하고 조문을 하는 것은 조문을 하는 건 아니죠. 조의를 표현하는 것은 저는 맞다고 봐요. 다만 지금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가 여기에 대해서 다른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은 또 다른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김문기 씨가 어쨌든 사망한 상태고 이 상황과 이재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데 거기에서 어떤 말을 하는 순간 그것이 또 다른 정치적 이슈와 논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은 아마 없을 것 같고 선대위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조의를 표했으니까 중요한 건 경찰이 이제 사망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조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이도하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수사가 맞춰져야 한다고 저는 봐요. 이런 문제가 수사가 계속 오래되면 될수록 이런 문제가 더 발생할 수 있으니까 검찰이 속도를 내 수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조금만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짧게 부탁드립니다. 초과이익 환수 그 조항, 이 삭제 의혹에 관여했다. 이래서 이제 이분이 조사를 참고인으로 받았는데요. 이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 환수할 때 자발적 결정이 아니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자발적 결정이 아니었으면 누가 자발적 결정이 아니고 이 영향을 미쳤을까? 이런 의문이 가져질 수밖에 없고 조사가 거기에 집중됐을 텐데,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 의사결정에서 원래는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의혹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진정한 의지를, 수사 의지를 보이고 특검에 대해서도 예. 확실한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수사의 속도가 이제 많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다 보니까 검찰도 지금 비판을 피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런 안타까운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또 안 될 것 같고요. 끝으로 저희 YTN 대선 전국 여론조사 내용을 좀 간략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먼저 다자대결 부분에서요. 이재명 후보가 37%, 윤석열 후보가 40.1%입니다. 지금 오차범위 안으로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양자 대결도 보실까요? 이재명 후보가 41.3%, 윤석열 후보가 45.6%입니다. 네, 대통령 선거 프레임에 대해서도 좀 질문을 해봤는데요.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가 과반을 넘었습니다. 52.5%, 그리고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을 원한다는 답변은 40.2%였습니다. 이 질문도 흥미롭습니다. 가족 리스크를 겪은 양강 후보, 사과가 충분했을까요? 이재명 후보 경우에는 충분하지 않다가 53.6%,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충분하지 않다가 더 높습니다. 59.2%입니다. 최진문 교수님, 네. 윤석열 후보 사과했는데 네. 충분하지 않다는 답변이 59.2%, 60%에 육박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그 사과의 타이밍을 놓쳤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사과의 내용 자체도 사실은 국민 볼 때는 충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타이밍이라고 하면 3일 정도,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고, 물론 이 문제는 올해부터 있었지만 집중적으로 의혹이 제기되면서 문제가 발생한 다음에 3일 동안 뭐 일부가 허위인데 전부가 허위가 아닌데 왜 그거 가지고 문제를 삼느냐는 그런 얘기를 하거나, 예. 또 뭐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했다. 그것도 죄라면 죄다. 이런 말을 하면서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켰고, 그 상황에서 뭐 한번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했잖아요. 시간 강사하는데 이력서 꼭 필요한 거냐 하면서 좀 그 소리를 높이는 모습도 윤석열 후보가 보였어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국민들한테는 상당히 사과할 마음이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내용 자체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전폭적으로 사과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나는 어쩔 수 없이 사과한다 이런 모습이 비춰지다 보니까 결국 이런 지금 말씀하신 저런 경우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간략하게요. 저희 YTN 정기 여론조사 이후에 두 후보 오차범위 내로 좁혀진 건 이번이 처음인 거거든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이 계속 하락세인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후보가 선대위를 좀 더 빨리 추스르고 그러고 나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거고요. 윤석열 후보는 이제 선대위도 저희가 좀 늦게 구성이 됐고,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네거티브, 여당의 네거티브 공세에 지금 휩쓸리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국민 눈높이에 맞춰 봤을 때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 맞춰서 저도 12월 연내에, 그러니까 이번 주나 다음 주 지나기 전에 빨리 이런 부분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행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왜냐하면요, 12월 말이 되면 여론조사를 안 하는 기간이 생기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고착화될 네. 수 있어서 저희도 지금 이렇게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국민 눈높이에 미흡하거나 속도가 늦다 하더라도 제대로 이 부분 눈높이에 맞춰서 행보를 하도록 노력할 겁니다. 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이두아 국민의힘 선대위 법률지원단 부단장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